네, 안녕하세요. 포포투 정준 편집장입니다. 한준TV는 포포투 한국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스를 발행하는 축구 전문 매거진이죠. 포포투 한국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볼 경기는요. 토트넘과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 가장 빅매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순위 싸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두 팀 모두 좀 순위가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승점 3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레스터시티와 밀란, 특히 레스터시티전에서 1대4 대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확 내려갔고요. 또 밀란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하면서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이 좀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후 웨스트햄전에서 약간의 변화를 좀 가져갔죠.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좀 100%의 컨디션이 아닌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제외를 했고 시살리송을 투입하면서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결국 2대0 완승을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투입돼서 득점포까지 가동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토트넘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경기에서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첼시는 포터 감독 체제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고 좋은 기대보다는 좀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무 2패, 두 번의 경기 최근 모두 패배를 했고요. 특히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골만 득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썼잖아요. 펠릭스를 비롯해서 엔소 페르난데스, 무드리크 여러 선수 등을 데려왔는데 여전히 경기력은 좋지 않고요. 특히 공격진에서 마무리를 지어줄 선수가 부족하면서 득점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첼시입니다. 상대 전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18승 10무 6패로 첼시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토 감독 체제에서는 첼시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첼시전 징크스를 빨리 벗어나고 승리를 거둬야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린 4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한준TV에서 토트넘과 첼시에 대한 프리뷰는 많이 전해드렸죠.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확한 분석과 또 한준 기자의 정확한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전해드렸고요. 또 포포투에서도 백현 기자의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트넘에 대한 토트넘과 첼시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영국 스카이 스포츠나 BBC 이런 유력지들의 현지의 그런 승부 예측을 좀 분석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토트넘 기자회견입니다. 승률 100%. 그러니까 스탠리 코치가 지금 감독 대행, 그러니까 지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담낭형 제거 수술로 인해서 지금 팀에 없는데 아무래도 스탠리 코치가 감독 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승률이 상당히 좋죠. 3경기에서 3승을 거뒀다라는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 밖에도 스탠리 코치가 감독 대행 역할을 했을 때 모두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토트넘이 오히려 스탠리 코치 체제에서 좋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어쨌든 기자회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상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상 소식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새로운 부상 소식은 없다. 같은 스쿼드, 그러니까 지난 경기처럼 스쿼드가 꽉 찼다. 특히 클루스스키라든가 시살리송 이런 선수들이 다 복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진에 문제가 없는 토트넘입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을 맡고 그러니까 감독 대행으로 맡았을 때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어떤 경험이었냐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나는 이기는 것이 즐겁다. 또 중요한 경기를 치를 준비가 된 팀을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경기장에서 할 때 경기장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즐겁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웨스트햄전은 우리 팀을 자랑스럽게 만들었고 아마 콘테 감독도 그랬을 것이다. 훌륭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스탠리 코치는 일관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경기력이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좀 기복이 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탠리 코치도 일관성을 강조를 했고 이 웨스트햄전 승리를 첼시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의 중심 내용은 손흥민과 시살리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지난 웨스트햄전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스탠리 코치는 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복귀할 건지 아니면 시살리송이 또 한번 선발로 투입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스탠리 코치 답변은 조금 애매모호했어요. 일단은 뺄 수도 있고 다시 선발로 복귀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는데요. 일단 이 결정은 선수들의 컨디션에 관한 것이다. 시살리송은 100% 회복이 됐고 손흥민은 한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아무래도 안면 부상이라든가 컨디션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때때로 문제가 있는 선수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다음 기간에 대비를 잘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선수의 100%가 필요하다. 힘든 일정을 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100%의 상태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한 선수가 100%, 다른 선수가 70%라면 아마 100%
100%는 시샬리송, 70%는 아마 손흥민 선수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100% 선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경기에서 시샬리송을 투입을 한 건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페드로 포로가 영입되는 이후에 에메르송이 너무 다른 사람이 됐죠. 이 선수가 같은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로의 그런 영입이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텔리니 코치는 경쟁은 모든 선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포지션에서 선의의 경쟁이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모든 선수들이 모두가 경기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은 훈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길 바란다. 그만큼 좀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이 과정 속에서 에메르송이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제 첼시 기자회견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첼시는 이번 시즌 좀 유독 부상자가 많았던 팀이기도 한데요. 일단 부상자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스필리쿠에타는 지난 경기에서 뇌진탕 부상을 당해서 좀 빠졌었는데 좀 많은 팬들을 걱정하게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빠르게 회복해서 복귀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나설 수 없다라는 게 포토 감독의 답변이었습니다. 아스필리쿠에타는 뇌진탕을 겪었지만 괜찮아졌다. 그는 팀에 복귀했고 그를 만나 반갑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출전할 수 없다. 올바른 회복 과정, 아무래도 그 머리에 대한 부상이기 때문에 올바른 회복 과정을 거쳐야 한다. 좋은 소식은 그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부상자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팀 뉴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우리는 좋은 한 주를 보냈다. 캉테와 플리시치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들은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선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발전하고 있고 워밍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더 좋아질 것이고 좋은 일로 복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포터 감독은 첼시 팬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일단 이사회, 그러니까 토드 보엘리 구단주를 비롯해서 이사회는 포터 감독을 신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있는 메시지를 받았냐라고 질문이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포터 감독은 홈에서 패배하면 항상 힘들다.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배를 인정하는 거죠. 이사회에서는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항상 지지가 있었다.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첼시에서 4개월 동안 여러 압박을 받았다. 특히 이제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압박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 포터 감독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좀 표현하는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항상 지지를 받았고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에는 이해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연히 첼시 팬들은 홈에서 사우스햄프턴이 또 하위권까지 떨어져 있는 팀이잖아요. 이 팀에게 졌기 때문에 속상해한다. 우리 모두가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아무래도 경기력이 좋지 않고 결과가 나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해결책은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고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하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승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팬들은 화를 낼 자격이 있다. 내 대답은 결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깔끔한 인터뷰였다라고 생각을 들 정도로 포터 감독이 잘 인터뷰를 한 것 같고요. 일단은 특히 토트넘전 결과가 중요해졌습니다. 일단은 포터 감독은 좀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부상 상황에 처해 있었다. 특히 월드컵 휴식기 전에 뉴캐슬과 경기를 했는데 케파, 제임스, 치라일, 쿠쿠렐라, 포파나, 항테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다. 스털링도 없었고 경기 시작 7분 만에 치크도 부상으로 빠졌다. 이후 아스필리쿠에테도 부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상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월드컵 휴식기 이후 특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구단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사용해서 뭐 엔소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미어리그 최대 이적료를 깨고 팀에 왔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이 펠릭스라든가 모드리크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포터 감독입니다. 네, 포터 감독은 월드컵 휴식기 이후 구단에서 스쿼드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압박감과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잡음도 많아졌다. 하지만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까 새로운 선수들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하고 여전히 부상자도 많다. 그것이 우리의 위치다. 우리는 발전하고 있지만 이런 부상자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기력이 필요하고 승점 3점이 절실하다. 훈련을 통해 선수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 토트넘은 5백으로 수비를 하고 강한 압박을 시도한다. 우리는 토트넘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포터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토트넘전 승리가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네, 이제 각 매체들의 예상 라인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후스코닷컴인데요. 손흥민 대신 히샬리송과 케인, 쿨루셉스키, 그러니까 지난 웨스트햄전과 같은 라인업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비슷하게 예측을 했고요. 케인이 전방에 있고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가 2선을 유지합니다. 중원은 데이비스, 호이비에르, 스킵, 로얄,
3백은 랑글레, 다이어, 로메로, 골키퍼는 포스터입니다. 현재 부상자 명단은 요리스, 비스마, 벤탄쿠르, 세사뇽입니다. 아무래도 벤탄쿠르와 비스마가 빠졌기 때문에 스킵이 얼마만큼 역할을 해주는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데이비스는 랑글레 자리, 그러니까 왼쪽 스토퍼 자리에 들어가고 왼쪽에 페리시가 투입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후스코닷컴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하베르츠, 펠릭스, 무드리크 이런 선수들이 나설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코바시치, 그 다음에 엔소 페르난데스,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죠. 이 선수가 투입이 될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7회, 그 다음에 제임스가 좌우 풀백, 요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동안 첼시가 좀 부진했던 경기력, 그 다음에 또 공격에 잘 안 풀렸던 이유가 풀백의 공격력이 좀 부족함이었는데 두 선수가 가세함으로써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티아고 실바가 후방에 리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여전히 첼시는 부상자가 많습니다. 캉테, 맨디, 아스필리쿠에타, 플리시치 등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 특히 캉테가 빠졌을 때 좀 경기력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공백을 채울지가 중요해졌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일단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번 경기에도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됐고요. 스탠리 코치는 조만간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번 경기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네, 풋볼 런던 예상 라인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코닷컴은 히사리송을 선택을 했는데 골드 기자,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좀 유명한 좀 어떻게 네임드 기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골드 기자의 선택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스탠리 코치는 새로운 부상자가 없다고 했고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 선발 제외된 것은 문제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다. 오히려 그 휴식이 손흥민이 다시 자신의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테와 스텔레니는 클루세스키를 대신에 히샬리송을 선발로 넣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난 웨스트햄전에서 보여준 클루세스키의 활약은 토트넘의 창의성을 더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측면에서는 페리시가 윙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데이비스와 랑글레가 왼쪽 스토퍼를 놓고 경쟁을 한다. 또한 스킵의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호이비엘의 파트너 자리는 사르보다 스킵이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 기자는 포스터, 로메로, 다이어, 데이비스, 에메리송, 스킵, 호이비에르, 펠시지, 페리시치가 이제 윙백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클루세스키, 케인, 손흥민, 그러니까 원래 주전 선수들이 선발로 다시 조합을 맞출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트넘 담당 기자의 선택도 손흥민이었는데요. 롭게스트죠. 네, 콘테와 스텔링은 웨스트햄전에서 2-0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전에서 베스트 11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변화는 손흥민이 다시 선발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선발로 꾸준하게 뛰고 싶어하는 히샬리송을 희생시키면서 일어날 것이다. 손흥민은 선발로 다시 돌아오고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의 경쟁에서 클루셉스키가 좀 더 우위를 점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데이비스가 스토퍼로 내려가고요. 페리시치가 윙백으로 돌아오는 라인업을 예상을 했고요. 토트넘은 분명하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또 그 중 이유가 하나는 주중에 열리는 FA컵 경기가 있기 때문이죠. 시필드와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에서는 또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발, 그러니까 베스트 라인업에 가까운 선발 명단을 들고 올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롭게스트 기자도 비슷하게 스킵이라든가 데이비스, 손흥민 이 변화의 지점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승부 예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스코닷컴의 예측인데요. 형편없는 포터의 첼시, 그러니까 좀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1-0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주말 웨스트햄전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2연패, 그러니까 밀란과 레스터시티 패배를 회복했다. 토트넘은 홈에서 열린 최근 4경기에서 3승을 거뒀고 클린시트를 기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좀 토트넘이 강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 포터 감독은 지난 주말 또 한 번 패배로 압박을 받고 있고 14경기에서 단 2승만을 거뒀다. 또한 포터는 토트넘전 7경기에서 4패를, 그러니까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이나 첼시 같은 팀을 이끌고 토트넘을 상대했을 때 4패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그중 3경기가 원정 경기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지난 3번의 리그 원정에서 토트넘을 잡았지만 최근 첼시의 경기력은 좋지 않다. 이번에는 홈팀인 토트넘에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아무래도 지금 포터 감독의 첼시가 경기력이 너무 좋지가 않고 특히 득점력이 터지지 않고 있잖아요. 토트넘도 3백을 또 가동하기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로 득점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다. 반면 토트넘은 지난 웨스트햄전 어느 정도 경기력을 회복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1-0으로 승리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네, 하지만 스카이 스포츠는 또 반대 예측을 했습니다. 첼시의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포터는 훌륭한 도박꾼이 될 것이다. 최고의 선수를 관리하려고 노력하면서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능력은 매우 놀랍다. 첼시는 이번 런던 더비를 위해 포터의 축구 색깔을 유지할 것이고 첼시는 모든 대회, 지난 10번의 경기에서 단 한 번 이겼다. 그리고 최근 14번의 리그 경기에서 단 8골을 넣었다. 경기력이 사실 좋지 않고 결과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터의 팀은 향상된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펠릭스, 새로 영입된 펠릭스가 2선에서 반짝이고 있고 페르난데스는 프리미어리그 축구에 딱 맞는 모습이다. 이 선수가 아무래도 월드컵 위너이기도 하고요. 리오넬 메시를 좀 보좌하면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영플레이어로
선정이 됐던 선수인데 그만큼 능력이 있는 선수고 좀 투쟁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성도 있고 투쟁심이 있고 활동량까지 갖췄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첼시는 수비와 실점 면에서는 리그 내 두 번째로 좋다. 그러니까 골을 많이 못 넣고 있지만 또 실점, 그러니까 수비력에 있어서는 첼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토트넘 상대로 좀 분위기 반전이 될 거다라고 스카이 스포츠는 예측을 했고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스탠포드 브리지 팬들 앞에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첼시가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BBC 크리스 서튼의 예측을 좀 보려고 하는데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선수고 BBC를 통해서 모든 경기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첼시도 경기를 예측했는데 스카이 스포츠처럼 첼시의 2대1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손케 듀오가 살아났지만 일관성이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토트넘을 상대로 한 첼시의 기록은 훌륭하다. 첼시는 다른 어떤 상대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을 더 많이 이겼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 전적이 첼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경기에 승리를 했고 첼시가 또 토트넘을 상대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포토 감독은 이번 경기 승리가 정말로 절실하잖아요. 첼시 팬들은 지역 라이벌에 패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토드 보엘리 구단주가 포토 감독을 지지하고 있지만 결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토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첼시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를 또 분석을 했는데요. 첼시는 골을 넣지 못하고 있고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 듀오가 다시 잘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일관성이 없다. 토트넘스러운 경기, 이건 국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콘테 감독이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점,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테나 감독은 곧바로 좀 변화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많은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좀 토트넘이 뭔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토트넘스럽게 경기를 펼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포토 감독의 반킥대로 되는 날이, 그러니까 좀 뭔가 잘 되는 날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어쨌든 일관성이 없고 변화를 주지 않는 토트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첼시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포포2 예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풋몹의 예상 선발 라인업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좀 선발에 들어왔다라는 점이 좀 이색적이고요. 첼시는 이제 스털링이 좀 복귀를 했고 펠릭스와 무드리크 상당히 좀 비싸게 데려온 선수들 두 명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페르난데스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텔리니가 이제 감독 대행 역할을 맡으면서 10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는 패배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중원 싸움에서 페르난데스와 코바시치 그리고 펠릭스가 있는 첼시의 중원과 호이비에르와 스킵, 저는 여기 중원 싸움의 승부가 갈린다고 봅니다. 호이비에르가 좋은 선수지만 그러니까 EPL을 적응을 하고 있는 페르난데스가 있는 첼시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어지고요. 펠릭스 역시 좀 첼시와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을 하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러니까 창의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의 득점력이 터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베르츠와 펠릭스 그리고 스털링과 무드리크 이 좌우 측면의 공격수들이 어쨌든 가세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원과 이선 싸움에 있어서 첼시가 유리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또 지점을 좀 보면 제임스와 칠웰입니다. 토트넘은 데이비스와 로얄인데 로얄의 책은 이제 잘해주고는 있지만 칠웰과 제임스와 비교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무게감이 떨어지는 토트넘입니다. 칠웰과 제임스가 있을 때는 첼시가 공수 모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칠웰과 제임스, 로얄과 데이비스 또는 페리시치 요 측면 싸움, 요 측면 수비 싸움에 있어서 전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칠웰과 제임스가 있는 첼시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첼시가 좋은 경기력을 최근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이 선수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상자가 조금씩 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된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첼시의 2대1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토트넘과 첼시의 승부 예측을 알아봤습니다.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하는 현지 매치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고 또 부상자가 많이 돌아온 첼시의 우위를 점하는 현지의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첼시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요. 첼시가 측면 수비 싸움에 있어서 첼시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한준TV는 포포트 한국판과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즐거운 축구 소식 또 전문적인 분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포트 한국판 편집장 정지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